네, 그러면 TKC 이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KC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TKC는 렉스DB 인터넷이라는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법령, 문헌정보, 법률 잡지 등을 제공하는 일본법 종합법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그 중에서도 많이 이용하시는 판례 검색, 법령 검색, 그리고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TKC 이용 환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TK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TKC 내부에 있는 PDF를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리더, PDF 리더기, 일본 버전 및 폰트팩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가 어려워서 TKC 이용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TKC에서는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번역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바탕화면에 TKC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서 번역기를 여시면은 이 번역기를 통해서 TKC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기 상단에 보시면은 자동이라고 하는 체크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페이지가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보이시는 빨간 색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로그인했을 시에 보이는 메인 메뉴 화면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동 번역을 사용하면은 페이지가 자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메인 메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기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TKC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야 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출판사 데이터베이스고요. TKC가 일본의 유명한 법률 출판사들과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해당 출판사가 발행 중인 법률 잡지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렉스DB 인터넷, 슈퍼법령 웹, 그리고 법률 잡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례 검색은 기본 데이터베이스 제일 상단에 있는 렉스DB 인터넷에 접속해 줍니다. 렉스DB 인터넷 오른쪽에 보시면은 판례 종목별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의료 판례라던가 행정 판례, 노동 판례 등 검색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에 있는 판례 종합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검색 툴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키워드를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가로로 기입하시면 OR 검색, 세로로 기입하면 AND 검색이 됩니다. 또한 제외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쪽에 not 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재판일을 설정을 할 때 일본은 서력도 사용하지만 독자장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이세이, 쇼와, 다이쇼, 메이지 등이 있고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는 천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연호, 레이와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고요. 만약에 작년 5월 1일 이후의 판례를 검색하고 싶으시면은 레이와 1년 혹은 올해 연호인 레이와 2년이라고 기입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민형 구분이라던가 재판소 설정, 재판 결과에 따른 구분을 설정하셔서 보다 상세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번역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번역기 상단에 보시면은 하얀 색깔 번역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글을 기입하시고 화살표 내리시면은 해당 대응하는 일본어가 뜹니다. 그러면 일본어 클릭해 주시면은 번역창이 일본어로 바뀌고요. 이 부분 복사한 후에 키워드란에 불어넣기 후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제가 실제로 구동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TKC 번역 앱이고요. 번역 앱 상단에 있는 번역창을 이용해서 한글 기입, 스크롤바 내리시면은 한자가 뜹니다. 그럼 이 부분 복사,
불어넣기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 게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경우에는 41,000건 정도가 검색되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검색이 안 되어진 경우인데요. 티켓이 안에서는 10,000건 이상의 자료가 검색되어질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검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 누르셔서 재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동 번역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자동 번역에 체크된 상태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일본어로 바뀌었던 부분도 한글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일본어로 바꾸셔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운전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키워드를 일본어로 바꾸고 복사, 불어넣기, 이번 키워드를 하나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라는 키워드 일본어로 바꾼 후에 복사, 불어넣기, 엔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02건 정도의 판례가 검색되어지고요. 지금 검색 결과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시 건수라고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몇 건의 판례를 표시할 것인지 또 어떤 수원으로 정렬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좀 유명한 판례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평서 건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과 신호와 관련된 판례를 지금 평서 건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한 상태고요. 자료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보고 계신 판례가 판례집 PDF가 있는지 평석이 있는 판례인지 피인용은 되었는지 게재된 판례인지 등을 나타냅니다. 이제 서지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 보이는 게 판례 서지 정보고요. 이쪽에 보시면 신급 관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해당 판례와 신급 관계에 있는 판례들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부분을 누르시면은 해당 판례로 바로바로 이동해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개요, 판시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게재 문헌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티켓이 내부에 있는 법률 잡지로 바로바로 이동해서 어떠한 부분이 게재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 법령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 슈퍼 법령 웹이라는 법령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해서 어떠한 법령을 참조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피인용 판례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판례가 지금 보고 계신 판례를 인용하고 있는지 바로 해당 판례로 이동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상단에 보시면은 빨간 색깔 아이콘으로 전문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림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번역은 되지 않습니다. 전문보기 클릭하시면은 보고 계신 서지 판례의 전문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지금 전문보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마크로 판례 평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만약에 보고 계신 판례 중에 판례 평석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이런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시면은 마찬가지로 PDF로 판례 평석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지 정보 상단에 보시면은 판례의 경우 인쇄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 인쇄 기능 사용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판례의 경우에는 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로 글이 읽힙니다. 이러한 부분 복사하신 후에 원하는 워드 자료나 다른 자료에 불어넣기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판례 검색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법령 검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 보시면은 방금 검색하셨던 렉스DB 인터넷 오른쪽에 슈퍼 법령 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법령 검색
검색 툴이고요. 검색 방법에 따라 4가지 방법이 있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하는 기본 검색, 또 헌법이나 국회나 이런 큰 체계 안에서 검색하는 체계 검색, 그리고 번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50은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어에 대응하는 검색인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 검색인데 하단에 보이시는 임의의 기간을 설정하신 후 검색 조건 설정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기본 검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역창에 한글 기입 후 스크롤바 내려주시면은 일본어가 뜨는데 이렇게 일본어와 한자가 뜨면은 되도록이면 한자를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 불어넣기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동 번역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의하실 점은 지금 법령 번호라고 쓰여져 있는 칸에 이러한 연호까지 한글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검색을 눌러도 이 부분을 한글로 인식하기 때문에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원문 보기 버튼 잠깐 누르시고 재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관세에 관련된 법령이 오른쪽에 결과로 표시가 되고요. 원하시는 법령 클릭하시면은 법령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 전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해당 법령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언제 최종으로 개정되었는지, 최근에 언제 시행됐는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조항 목차라고 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상단에 따로 표시할 수 있고요. 연역 부분 클릭하시면 보고 계신 법령을 시행순 또는 공포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조항별로 아이콘이 뜰 겁니다. 예를 들어 2조를 기본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파란 색깔을 인용할 때 인자인데요. 클릭하시면 어떠한 법령이 인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색깔은 조이력할 때 조자고요. 위임할 때 위자고요.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 색깔은 판례할 때 판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판례가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지 판례 정보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서지 전문 보기 클릭하셔서 바로바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하늘 색깔이라고 조이력할 때 조자인데요. 클릭하시면은 해당 조항의 조이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법령 상단에 보시면 신9라고 쓰여져 있는데 개정된 적이 있는 법령의 경우 이러한 마크가 생성이 됩니다. 클릭하시면 신9 대조표 출력이라고 뜨는데 해당 부분 클릭하시면은 워드로 열기 또는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열어뒀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개정 전 버전이고요. 왼쪽이 개정 후 버전입니다. 지금 밑줄로 쳐져 있는 부분이 개정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밑줄로 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메인 메뉴 하단에 위치한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PPT로 돌아가서 설명드릴 텐데요. 메인 메뉴 하단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출판사 데이터베이스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출판사가 모여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별로 좀 더 검색 방법이 상이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경우가 판례 타임즈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판례 타임즈라는 잡지고요. 검색 방법은 판례 검색과 비슷하게 키워드를 기입하거나 아니면 볼륨 넘버를 기입하던가 아니면 발행일 등을 지정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유비각 출판사의 주리스트란 잡지고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볼륨 넘버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클릭하셔서 법률 잡지 보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잡지건 간에 PDF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해당 PDF에 마우스 커서 올려두면은 그림과 같이 저장하기나 인쇄하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장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일본은 저작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장 기능을 사용하셔서 파일을 저장하더라도 이미 사용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설정 기간이 끝나면은 다음에 파일을 열더라도 잡지를 보실 수 없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티켓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하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지금 메인 메뉴 왼쪽 상단에 있는 기능인데요. 종합 검색 기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데이터베이스 앞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 혹은 빨간 색깔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 종합 검색 기능은 파란 색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종합 검색을 의미합니다. 키워드를 기입하셔서 종합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그림과 같이 종합 검색이 되어지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표 포함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 검색 결과 화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걸러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쪽 보시면은 문헌 종류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뭐 판례인지 기사인지 논문인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명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지나 전문보기 버튼 누르셔서 바로바로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셔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할 때 유의할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메인 메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 색깔 마크로 로그아웃 표시가 있습니다. TKC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동시가능 접속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저로 할 경우에는 어느 한쪽 PC에서 TKC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다른 한쪽에서는 TKC 사용이 불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인터넷 창을 닫아버린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서버에서 로그아웃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로그아웃 하실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아웃 버튼 누르셔서 이용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